정당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정당의 모델이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 초창기에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할 때 러시아의 자본주의의 이행이죠. 이런 이행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테러리즘에 비해서 정부의 탄압을 덜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러리즘은 직접적으로 러시아 황제를 암살하려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러시아가 자본주의로 발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러보다는 어떤 대중투쟁이죠. 대중투쟁.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 진출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파업과 같은 이러한 대중투쟁이 유럽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소금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사회주의는 짜르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덜 위험해서 정부의 탄압을 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 임금 인상 투쟁이라든지 근로조건 투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서유럽처럼 총연맹 형태가 아니라 지역별 투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투쟁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러시아 사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황제에 대한 그 이 암살 시도 이후에 이런 테러리즘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 세력에 대한 탄압도 강화됐고 경제 투쟁이죠. 경제 투쟁도 어,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도 바로 이 짜르 체제와 정치 투쟁이죠. 정치 투쟁이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혁명 투쟁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부터 1902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 정당의 성격이라든가 노동자 계급의식의 형성, 프롤레타리아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레닌이 이 경제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치 투쟁과 정당 건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경제 투쟁이 이 정치 투쟁으로 나갈 거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서 당 건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활동이죠. 의회 활동은 기존에 부르주아들이죠. 듀마에서 되고 있었는데 노동자들도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바깥에서 대중투쟁을 하면서도 또 듀마라는 의회 안에 진출하는 이러한 의회 투쟁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내 투쟁과 아, 의회 바깥에서의 투쟁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의 이러한 입장은 정치 투쟁을 강조를 하지만 경제 투쟁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레닌이 회상하기를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경제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치 투쟁을 강조한 것이지 그렇다서 이 경제 투쟁, 그죠? 정치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경제 투쟁을 무시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이제 정치 투쟁이라는 혁명적 투쟁은 사회주의 운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 투쟁은 노동 운동이 되겠는데 바로 이러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결합, 조직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의 결합,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이죠.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기본 원리, 조직 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관여, 선진 분자에 의한 노동계급에 대한 지도,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게 되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무, 사명을 선동하는 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에 의하면 단순한 경제 투쟁,
자본가족, 사장에 대한 임금 인상 투쟁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투쟁만 가지고는 바로 이 정치 투쟁, 노동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쟁으로 바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경제 투쟁을 정치 중으로 이끌어주는 혁명적 지식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동자 철학이라든가 노동자의 역사, 노동자의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사상적, 교육적 지도를 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이제 정당이라는 겁니다. 즉 정당은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 계급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보 전진 2보 후퇴에서 우리는 한 계급의 당이다. 그래서 이러한 계급이죠. 계급은 하나의 당, 우리 당의 지도하에 있어야 된다. 당의 지도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제 러시아의 특성이다. 짜르의 어떤 탄압에 맞서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아직은 노동자들이 정치의식이 강화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이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한 거죠. 반면 로자죠. 로자는 폴란드 태생이지만 주로 독일에서 활동했는데, 당연히 이 독일은 1860년대에 노동자당이 형성이 돼서 1891년에 득표로 제1당이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이 많이 발전을 하고, 이미 1900년도에 원내에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고, 당과 노동자가 관료화돼서 더 이상 노동조합의 건설이라든지 당의 건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유럽적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논란이 될 여지가 없고, 다만 정당의 역할이 문제인데요. 노자가 살고 활동했던 이 독일에서는 어떤 노동조합과 당이 이미 거대 조직이고 당의 관료화와 엘리트화가 진척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의 자발성이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로자는 지도보다는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들이 엘리어트화되고 관료화된 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 바깥에서 자신의 자발성이죠. 이러한 자발성을 확장시켜야 돼. 이러한 자발적인 투쟁의 하나의 표지가 바로 이제 자발적인 파업 투쟁이다. 정치적 투쟁, 정치적 파업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자가 당의 지도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엘리트와 관료에 의한 대중에 대한 일방적인 지도, 그래서 이러한 지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고, 또한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엘리트적인 부분, 관료적인 부분이 유럽에 에, 고착화됐기 때문에 바로 관료와 엘리트에 대한 견제 이것들을 로자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료나 엘리트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조직되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대중수행, 자발적인 파업, 그래서 이러한 대중 파업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의식적이보다는 자발적인 현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만 당은 이러한 대중 파업이나 대중 투쟁이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얘기하게 됩니다. 1899년에 이미 독일 삼인당과 독일 노동자 총동맹은 전국적인 조직이고 제도화가 된 상태였는데, 사회 개혁 혹은 혁명이라는 그 저서조에 따르면 계급은 외부의 지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투쟁을 통해 각성되고 의식화된다. 근데 이미 1899년에는 이미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이미 조직됐죠. 당으로서 그다음에 노조로서. 그래서 여기서 당과 노조로 조직되는 엘리트의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료화된 엘리트화된 당 안에 대중을 갖춰두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이러한 관료와 엘리트의 뛰어넘는 자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러시아의 조건과 독일의 조건이 다르죠. 러시아에서는 노동계급이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대한 당과 노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에 의한 이러한 당과 노조의 형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문제고, 지금은 이미 관례화되고 제도화되는 당과 노조의 혁명적 대중을 통해서
혁명적 대중을 통해서 혁명 조직으로 해서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자는 당의 지도라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조직적인 이러한 구체적 지도라기보다는 당의 사상과 강령, 슬로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도해서 대중들이 이러한 간접적 지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혁명적 투쟁으로 나가고 혁명적으로 각성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관료와 어떤 엘리트, 당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면서 직접적인 행동 지령이라든가 이러한 투쟁, 뭐 며칠 날 어떤 사유로 파업을 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방향적 지도죠. 정치적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닌식이라면 조직적 지도죠. 명령적 지도지만 로자가 강조한 것은 정치적 의식을 형성시켜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대중들이 투쟁으로 나가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레닌주의적인 엄격한 규율과 통제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입니다. 1906년 대중파업 정당 및 노동조합이라는 팜플렛에서 바로 이제 러시아 모델이죠. 레닌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플루에타르트가 전국적으로 아직 형성되지 못했죠. 전국적인 당이 없는 상태고 이러한 어, 조건이기 때문에 유럽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의 상황에서는 정당과 노조의 엘리트들이 초기에 혁명적인 관점을 상실하고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이 되면서 자발적인 파업이죠. 자발적인 파업을 억제하면서 당의 명령에 의한 이런 수동적인 기계적인 파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형식적 명령에서 뛰어넘는 이런 대중적인 자발성의 에,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1904년에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조직 문제에서 혁명적인 노동운동에 저질러지는 과거죠. 보면 여기서 혁명적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관료나 엘리트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차라리 이러한 혁명적인 엘리트와 관료들이죠. 이러한 것들의 과호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혁명적 엘리트와 관료들이죠. 이들의 폐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자와 로자 역시도 이제 이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을 중시를 했습니다. 의식적인 투쟁과 자발적인 투쟁을 결합을 중시했지만 레닌에 비해서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강조하고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 투쟁으로 시작하죠. 상대적으로 경제 투쟁을 강조를 하면서 이 경제 투쟁이 자발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나겠고 경제적 파업이 정치적 파업으로 나가게 되는 대중의 자발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로자가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당의 어떤 조직적 지도의 역할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이죠. 민주 집중제를 동의를 하지만 그죠? 관료제와 엘리트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독일 3인당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미 로자 시대의 독일 3인당은 수십만 명의 당원을 가져 있었고 총대명 역시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화되고 기존 제도죠. 자본주의 제도에 통합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료들의 보수화죠. 이러한 관료들의 보수화를 비판한 겁니다. 레닌이 고민했던 것들을 조직 건설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성, 전문성은 이미 유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과도한 관료제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레닌의 러시아에서는 관료제라는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관료제가 고착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레닌은 우리에게 혁명가의 조직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를 뒤집어할 것이다. 즉 레닌 시대에는 의식적인 정치 활동이죠. 이것이 강조되고
엘리트 혁명가들이 강조가 됐지만 유럽이죠. 노자에 있어서는 이미 관료와 엘리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중의 자발성을 달라. 그러면 혁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서는 레닌과 같은 엘리트 혁명가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대중적인, 대중의 자발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구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자는 항상 당의 관료화를 극복하는 것, 그죠? 이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이 다수적, 다수의 자발성을 통해서 하자는 거에 되는데, 다른 한편 당의 집중성이죠. 집중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증법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로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당의 집중성보다는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민주 집중제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우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유럽의 관료의 문제죠. 당이 지나치게 관료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노자가 민주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어떤 당의 지도를 반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지도는 조직적 지도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라는 겁니다. 근데 로자가 이러한 자발적인 대중의 투쟁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점이 달랐던 점은 바로 유럽에서는 이러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나가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왜? 유럽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체계죠. 자본주의 교육, 자본주의 종교, 자본주의 언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이 이런 자본주의 사상에 일상적으로 세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 세뇌된 노동자에게 대중적인 자발성을 기대한다는 게 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노동자들을 가만 놔두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는데 이 노동자들에게 자발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정치적 의식을 각성시키는 이러한 정치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의 집중화와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로자와 레닌의 차이죠.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이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요건의 차이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조직적 지도, 강한 지도, 형식적 지도죠. 를 강조한 반면 로자는 이러한 조직적 지도보다는 정치적 지도죠. 레닌의 경우에는 짜르의 그 억압 체제에서 당의 결정이 이것이니까 빨리 당의 결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강화되었다면 유럽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의 결정이 왜 나왔으며 우리가 이 당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발적인 혁명적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죠? 유럽에서는 훨씬 더 이게 급진성보다는 단계적이고 어떠한 자발적인 정치적 의식의 형성이 필요하다.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람시가 진지전과 기동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에서는 이 기동전 효율성이 중심되고 유럽에서는 진지전이죠. 자발성, 의식성이 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람시가 이것들을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모델과 유럽 모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람시에 따르면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죠. 경찰과 군대 관료 이후에도 이러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시민사회라는 참혹 진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식 모델로 혁명 세력이 기동적으로 갑자기 부르주아를 전복한다 하더라도 부르주아 시민사회죠. 학교, 종교, 언론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르주아 지배질서가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사회를 한꺼번에 타도할 수는 없고 진지전으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서구의 혁명 정당은 장기적인 진지전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진지전에서는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과 문화 투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라더라도 그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지배 질서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이 형성되죠. 이 지식인들은 대부분 지배계급의 편에 쓰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변혁적인 혁명적 지식인들이 있죠. 바로 이러한 혁명적 지식인들의 모임이 정당이고 이러한 정당이 어떤 대중의 자발성을 훈련하고 조장하는,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이죠. 지도자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정당의 지도적 기능,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서구의 혁명 정당이 바로 대중정당이고 이 대중정당은 사상, 선전, 이데올로기 투쟁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물론 혁명적 시기에는 소비에트를 통해서 기동전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진지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 사회에서는 투표죠, 투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계층이죠. 다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계급 이외에 다른 계급과의 관계죠. 계급연합, 특히 농민이라든가 지식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중간층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상 투쟁과 계급연합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지전의 중심이고 이러한 전략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고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의 총체가 당이다. 그 당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다.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 계급의 힘은 정당에 의해서 대표된다. 정당은 계급이 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형식과 방법을 만드는 정교한 장치다. 정당은 대중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과 대중이 별개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대중들의 참여 없이는 정당의 정치적 투쟁이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노동계급이 집권한 이후에만 노동자 대중에 대한 정치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 대중의 자발성과 당의 의식성이죠. 지식인의 의식성. 이것이 같이 결합돼야 되는 거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급진화되고 또 투쟁 과정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급진화돼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람시가 말한 기본적으로 진전을 중심으로 하고 애외적으로 기동전은 애외적인 상황이다. 그람시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이탈리아를 통일한 이상적인 군주죠. 이러한 군주의 조건을 바로 노동자 국가를 성립시키는 이상적인 조직으로서 정당이죠. 그리고 정당을 어떤 노동자의 군주, 현대의 군주로 했다는 겁니다. 집단 의지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혁명이란 수동적 혁명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적인 집단적인 자발적 힘을 통한 혁명이죠. 대중이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상한다. 이러한 대중의 적극적인 혁명 의지, 집단 의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당과 대중성, 노동자 계급의 자생성, 의식성 사이에 변증법적인 결합적 균형을 중시했다. 특히 정당 내에는 좀 서로의 주도권 싸움도 있고 이러한 권력이 이데올로기를 통한 동의, 설득이죠. 단순한 힘에 의한 권위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통한 권위와 헤게모니 싸움도 마찬가지 주도권 싸움도 힘에 의한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이론이죠. 설득, 지도와 피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급에 의한 지도, 피도가 아니라 사상적 지도죠. 이러한 것들의 변칙법적인 통일을 강조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지휘자죠. 장군과 병사가 중요하듯이 장군만 가지고도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병사만 가지고도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바로 이러한 장군과 병사의 결합인데 사실은 병사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장군은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병사보다는 장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시도 기본적으로 지도, 그렇죠? 혁명적 전의,
이러한 직업혁명가, 이러한 그들이 모여있는 정당, 이러한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정당들이 대중들을 혁명적 자발성으로 이끌어야 된다. 적극적인 대중에 기반한 혁명적인 정당에 조직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죠. 대중들의 전반적인 저항은 성공적으로 대중들을 조직하게 만들고 정치적 의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를 초월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의식의 전환이죠. 이러한 전환이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혁명적 실천 분야에서 되도록 그러한 역할, 그러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기적 지식인이고 혁명적 지식인이고 그 총체가 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역할을 관료화가 아니라 대중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람시도 옥중수고해서 노자와 마찬가지로 관료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료라는 거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떤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료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없앤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집단 내에 분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역할의 분업을 통해서 관료나 그 과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관료와 과도의 전면적으로 부정해보다는 일단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즉 대중의 자발성이죠. 대중의 자발성과 이러한 관료와 과도들의 지도성이 서로 변칙법적으로 잘 융합돼야 된다. 대중성과 집중성의 대중성은 분산되려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성은 응집되려는 거죠. 이러한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당의 관료화를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의 지도성을 무조건 제거하면 당이 공허화되고 개량화되고 분산화될 수가 있겠죠.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장군을 만들기보다는 병력을 모으는 게 더 쉽다. 그죠? 응직적 요소, 지도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람시는 노자보다는 민주집중제에 더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당 내부에서 할 일은 당 운동의 집중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조직을 부단히 다듬고 그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망과 그죠? 위에서 내려가는 것들이 조화시켜야 된다. 아래 위가 조화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람시는 이러한 진지전품이 아니라 기동전이죠. 러시아 모델 같은 기동전의 핵심적인 건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 언제든지 러시아식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쟁 전선체죠. 단순한 노동조합 이상의 정치적 대중 조직, 소비에트, 노동자 평의의 운동 이것들도 강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진지전으로 가지만 러시아식 모델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소비에트가 평상시로 대중적인 투쟁을 하지만 긴급한 시기에, 혁명적 시기에는 바로 소비에트를 무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소비에트가 프롤레타리아의 군대죠. 평상시에 실제 무기로 부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강력한 조직과 강력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군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비상시에 실제로 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에트의 조직력과 탄력성이죠. 그리고 그람시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소비에트와 같은 대중적인 투쟁 조직이 평상시에서는 평화적인 투쟁, 평화적인 정치 투쟁을 통해서 비상시에는 필요하다면 폭력적인 투쟁으로 어떻게 빨리 탄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평화적인 투쟁과 어떤 비상적인 물리적 투쟁이죠. 다시 말해서 진지전과 기동전의 배합이라든가 이 전환을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